이번 시간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 또 셀트리온 주주이면서 그룹사 합병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전망 그런 부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은 주가 흐름 궤적을 보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예, 주가의 어떤 흐름만 본다면 정말 좋지 않고 특히나 이제 요 날이죠. 9월 18일 날 거래량이 튀었던 요 날 합병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반영됐던 첫날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뭐 9% 급등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전 저점 부근이죠. 2022년도 5월 19일 날 13만 4천 원 가격대 권역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주매청 가격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합병이 이제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고 또 지금 그 노바티스가 이제 산도즈 이제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산도즈를 이제 분사해서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그 매출이 셀트리온보다 좀 많죠. 유럽에서 이제 점유율을 이제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받는지가 또 셀트리온 이제 합병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밸류에이션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주분들 또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0월 4일에 있을 또 산도즈 이제 스위스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총 수준 그리고 기대 가치를 받아서 안착하게 될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셀트리온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바이오 업종 내에서 지금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기업을 막 팔아버려야 되고 부정적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시총 수준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테마에서 영역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 이제 201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이제 기술 이전 소식. 그 이후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냥 복제약을 국내에서 그냥 파는 내수 산업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수출한다는 건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예. 글로벌 무대에서 그것도 이제 신약으로 뭔가 좀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고 또 한 번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이제 뭔가 리레이팅을 만들어줬던 건 글로벌 최초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영역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개화시킨 그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최초니까요. 뭐 셀트리온이 업적을 세운 그리고 이제 기념비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낸 거는 정말 그 국내 어떤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는 한미약품의 이제 이 당시에 2015년이었죠. 지속형 당뇨 신약을 이제 사노피 쪽에 이제 총 규모 마일스톤 이런 게 해서 4.8조. 계약금이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임팩트가 컸겠습니까? 그냥 주가도 그냥 수직 상승으로 그냥 한 10만 원 안 되던 주식이 한 80만 원인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그냥 수직 상승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기술 수출한다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못 튀잖아요. 기술 이전을 4.8조 한다고 4.8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그러져 가지고 뭐 한미약품의 주가도 이제 그 뒤로 한 6, 7년 정도 이제 역배열로 이제 빠졌던 건데 당시에 이제 한 6조 넘었어요. 그 제넨텍으로 1조
표적 항암제 기술 이전까지 했었을 때 6조 넘는 규모의 마일스톤을 자랑하면서 정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기대감을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와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23년이에요. 저도 웬만큼은 이 기간 동안 바이오 시장에 있었던 사건, 뭐 기업들의 어떤 뭐 상황들, 파이프라인들 이제 머릿속에 다 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기대감과 이제 환상 이런 걸로 이제 지금까지 2015년부터 23년 지금까지 사실 왔어요. 예, 신약 쪽에서. 그러니까 실망과 기대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들도 아이고 뭐 기술 이전 해봤자 또 이제 파이프라인 뭐 그래요 뭐 FDA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상 승인 받아서 한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막 수직 상승시키는 어떤 요인이 됐지만 조금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그냥 바로 고갈하자요 그냥 그렇죠? 예, 다들 이제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기술 이전을 하니 아주 초창기 단계 뭐 진짜 뭐 밸류 막 엔젤 투자 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소나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뭐 모셔와가지고 그냥 기업 하나 차리고 이제 VC 단계에서 자금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하는 에이전트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지금 뭐 한두 개 정도가 진짜 뭔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낸 상황인데 이 한두 개 중에서도 거의 뭐 0.1% 정도가 정말 가능성 있다. 뭐 이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요, 이게 사실 거의 다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막 바이오 신약 기업들에 대한 기대를 막 뭐 파이프라인 하나 갖고 있고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세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알테오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이 신약의 대한민국 신약의 역사가 한 단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지금 유한양행이죠. 예, 유한양행도 뭐 자체적으로 이제 발굴해낸 그런 파이프라인은 아니었고, 예, 오스코텍 쪽에서 오스코텍 이제 쪽에서 이제 가져왔던 거를 또 기술 이전을 이렇게 이제 얀센 쪽으로 하면서 또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 뭐 유한양 측에서도 그 글로벌 임상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얀센 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얀센도 이제 그런 걸 찾고 있었던 거죠. 렉나자 같은 것들은. 예, 그래서 그걸 찾고서 이제 임상을 제대로 진행하는데 이건 야 이거 뭐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이게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사실.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가시권 애들은 이제 삼상이 성공해야 되죠. 삼상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이제 그 통과한 게 국내에서 없었잖아요, 사실. 예, 완벽하게 뭐 H1부도 완벽하게 이제 그걸 해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해냈단 말이에요, 유한양행이. 예,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얀센이 6, 70억 불, 아니요, 한 50억 불, 60억 불 정도? 그러니까 6, 7조 정도의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은 약이다고 컨퍼런스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이제 글로벌 엄청 이제 역량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얀센 입장에서 존슨앤존슨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원탑, 투탑을 다투는 그 기업에서 지금 유한양행 걸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15년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한 8년이라면 거의 뭐 10년 가까운 그 한국의 바이오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냐면 이제 신약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떤 기대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 기념일적인 겁니다. 최초라는 게 이제 한미약품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 이제 한국이 신약을 개발할 역량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셀트론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이제 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예, 아주 정석적인 걸 가지고서 또 그것도 이제 항암제라는 가장 큰 시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그 항암 영역에서도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그 영역 비중이 큰 폐암 쪽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만드는 예, 이 표준 치료제 타그리소의 그거를 아성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짧게나마 저도 이제 바이오 투자를 오래 하고 바이오 연구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셀트론이라는 이제 기업은 이제 이 신약의 역사하고는 다 궤를 달리하는 다른 영역에서의 원탑이었고, 신약의 역사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이 출발을 이제 스타트를 해줬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0년에 가까운 대한민국 신약 역사의 어떤 이 계보에 있어서 이 뭔가 한 단계 코리아 브랜드를 한 단계 위상을 높여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게 되는 이거를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약바이오 신약 역사에 대한민국 신약 역사에는 유한양행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라는 제가 이제 제목으로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하다가 1시간 정도 고민해서 그 제목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무슨 뭐 조회수 끌려고 뭐 사람들 뭐 현혹하려고 이렇게 이제 썸네일 만들거나 제목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이런 어떤 역사를 알고 또 지금 이 파괴력을 알고 또 글로벌 원탑, 투탑을 다투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그리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도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셀트론을 깎아내리거나 셀트론을 이제 뭐 안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유한양행은 다른 링에서 지금 게임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저게 주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일 수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얘기가 조금 이제 셀트론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거슬리거나 그랬다면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셀트론 얘기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제가 메이저가 1조 원을 담았다. 개인이 1조 원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합병이 이제 상승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합병 발표했는데도 이제 떨어지니까 제가 좀 리뷰 이제 약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수급 구도는 여전히 2022년 1월은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점 부근, 이때부터 이제 박스를 그리는 어떤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동안 실제적으로 셀트론의 수급 구도는 외국인이 450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관은 약 4천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조 원을 순 매도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개인만 여기서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기타 법인, 이제 셀트론이 자사주 매입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5,637억 정도를 기타 법인으로 매수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구도상으로는 회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로 좀 포함시킨다면 개인만 1조 원을 판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뭐 기관이 좀 판다고 하지만 누적된 매수량에 비해서는 이 가격권에서 아주 이제 작은 수준이고, 그걸로 추세를 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간은 셀트론 이제 합병 이제 법인으로서의 셀트론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 때 주가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 있는 가격권까지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그런 지금 흐름, 구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 같이 놓고 보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 구도를 말씀드리면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1,75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3,400억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도 소폭 팔았어요. 350억 정도. 여기서 보면 기타 법인 이제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일 텐데 이것도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만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1조 원, 셀트리온 1조 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3천억을 이제 순매도하는 그런 수급 구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이 390억을 사는데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요건 개인 쪽의 큰 손들이 쥐락펴러 가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다면 개인 큰 손의 어떤 수급 구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여기서 큰 손의 진입을 이제 확인했고 그런 부분에서 3사 중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시켜 줄 것이다 해서 저점 대비 9배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에 대한 부분이 사실 2차 합병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잡히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내려앉는 주가를 보였다는 측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합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수급 구도와 지금 주가의 어떤 구간들 이렇게 볼 때 매력적인 가격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가장 큰 한국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기업도 지금 내려앉아 있어요. 박스권의 하단 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수급 구도는 최근에 이제 뭐 완전 부정적인 아닌데요. 뭐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파는 경향을 최근에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업종에 대한 비중 측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기업에 기대했던 포인트는 바이오젠이 이제 그 치매 치료제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제 자체 생산 쪽으로 이제 돌렸죠 그쪽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 이런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전량 이제 바이오젠으로부터 이제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100% 이제 자회사 이제 가지게 됐는데 사실 조금 최근에 1차 그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약간 좀 21년도 기점으로 매출 둔화가 좀 발생했죠. 바이오시밀러였죠. 그래서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기점으로 이제 2차 웨이브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약간의 구간에서 시밀러 쪽도 약간 성장률의 둔화가 조금 이제 영향을 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 시총 비중이 이제 절대적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최근에 미진하다 보니까 이 전체 바이오 업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게 좀 종목별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바이오 장세가 펼쳐졌을 때 2017년도 또 2020년도 이럴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 상승의 역할 이때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이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승의 역할 업종에 대한 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어떤 상승을 통한 업종의 이제 부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2017년도 이제 바이오 부흥 장세 때 이렇게 주도주였죠. 당시에 주도주였고 이제 정배열로 먼저 올라서는 게 주도주가 되는 거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주도주 권역에 들어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실히 좀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바이오 업종의 이제 부흥으로 좀 연결되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도 종목별 전략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것들, 이런 구도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덴탈 쪽 움직이고 미용 쪽 움직이고 AI 쪽 움직이고 이런 어떤
약간 좀 섹터 부문단의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디냐? 지금은 이제 쪽 실제적인 그런 신약 기업들 있죠. 그쪽에서 지금 정배열 구도 만들어지고 그쪽이 좀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론 그룹주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 메인으로 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지만 지금 업종 내에서의 어떤 흐름도 섹터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셀트론 그룹주는요, 저는 요 서정지 명예회장의 이제 현재 주가는 저평가이면서 합병의 적기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이분이 이제 판단했겠죠, 지금 시점을. 저는 아주 적기의 판단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제 셀트론 이제 헬스케어 이렇게 실적이 2차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또 램시마 SC라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주가가 지금 당장 반응 못하는 건 전체 업종의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금리 수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구간은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어떤 구간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또 이제 내년부터 매출의 성장 본격화를 앞두고서 주가는 저평가된 현재 시점이 합병의 적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되는 이제 진펜트라 램시마 SC의 이제 미국 제품명입니다. 이게 이제 10월달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기대치도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좀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셀트론 그룹의 성장에 있어서 합병은 좀 작은 이벤트일 뿐이다. 뭐 그렇죠. 합병을 마무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출과 이익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류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겠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이제 내년에 한 2개 정도 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주가 이제 그 노바티스에서 이제 분사해가지고 이제 시밀러 쪽을 분사한다고 보면 돼요. 제네릭은 지금 뭐 1, 2% 성장률인데 그거 가지고서 뭐 많은 이제 그 아이비들이 뭐 관심 가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시밀러 쪽이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뭐 연평균 성장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면서 글로벌 투자들이 어떤 밸류에 어떤 시총 정도의 이제 그 형성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크고 그게 또 셀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산도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빅 플레이어로서 또 이제 신약까지 이제 넣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시마 SC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직판으로 합니다. 결국 글로벌 빅파마로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게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직판의 여부입니다. 산도주는 뭐 직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셀트론도 아주 중차대한 어떤 그 기로점에서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또 빅플레이어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제약 순차적으로 이제 합병을 계획하고 있고 뭐 거래 구조 단순화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내년 2개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까지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ADC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2030년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닻을 올리는 어떤 게임을 아마 펼치게 될 것 같고요. 이익률은 이제 뭐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그 정도 수준으로 합병 뒤에 이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체 생산 시설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3공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완공 목표로 짓고 있다. 이런 것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결국 이제 뭐 셀트론 제약은 이제 제네릭이잖아요. 시밀러 쪽, 제네릭 쪽 이제 그리고 신약 쪽도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빅파마의 어떤 뭐 그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빅파머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앞서 있는 후보군은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 합병법인 시총 규모를 한 40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산도주에 상장되고 나서의 밸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10월 4일 산도주의 상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사 한번 보죠. 예, 산도즈가 이제 10월 분리 상장, 향후 2년간 바이오시밀러 5개 출시하겠다. 노바트스에서 이제 분사를 결정했고, 10월 4일부터 이제 주식 거래가 되죠. 25개 바이오 제품 개발 화이자 넘어서겠다.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제 매출 규모 제일 큰 쪽은 이제 화이자입니다. 지금 상위 레벨은 이렇게 되죠.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빅플레이어 이제 과점 체제를 형성할 텐데요. 화이자, 그리고 암젠, 그리고 이제 산도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5개 플레이어가 이제 가장 큰 어떤 빅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노바티스의 이제 자회사로 제네릭 사업을 전담하는 산도즈가 10월에 분리 상장을 한다. 이제 계획을 발표해야죠. 예, 또 밸류 높게 받으려면. 그래서 분사를 의결했고 10월 4일 거래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에 이은 세계 2위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다.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화이자로부터 세계 제1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매우 큰 목표다라고 하면서 분사를 통한 뭔가 좀 업계 1위로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어떤 기관들이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할 텐데요. 이 상장 돼봐야 아는데, 뭐 일단은 뭐 독일은행은 110에서 130억 불로 이제 좀 낮은 가치로 얘기했고, 뭐 증권사의 뭐 베렌베르크 여기에서는 170억 불에서 260억 불, 요 정도면 이제 대략 한 24조에서 한 2, 3조? 네, 한 32조? 요 정도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어떤 메이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도 이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지금 아마 메이저 수급들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 것이 산도즈의 성장과 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다. 예견 가능한 제품 출시는 기존 생산 네트워크와 판매망으로 흡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입 비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어 대규모 인수 문제는 현안이 아니다. 지난해 매출 이제 92억 달러인데요. 이게 한 11조? 네, 11조 정도고, 여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한 2.4조 정도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2.4조 중에서 한 절반이 50% 절반이 이제 유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일 규모 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을 높이는데 아마 많이 노력을 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 제네릭 쪽에 저분자 의약품 이쪽에서 이제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5분의 4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올해 이제 18에서 19%. 이제 워낙 이제 제네릭은 이제 이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하지만 이제 산도즈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을 한 50%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률도 24에서 26%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는 사실상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산도즈가 이제 셀트리온보다 높지만, 사실 퓨어한 어떤 바이오시밀러 업체로서의 셀트리온이 사실 시총이 더 높아도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도즈가 퍼밸류에이션을 뭐 한 25배 받는다. 그럼 셀트리온은 한 40배 받아도 충분히 용인될 수 있죠. 왜냐면 시밀러만의 이제 퓨어한 어떤 업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마 셀트리온이 프리미엄을 아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9월 11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이제 휴미라 다음으로 이제 가장 블록버스터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스텔라라죠. 그것도 이제 각 그 경쟁이 격화될 텐데 어쨌든 산도즈가 이렇게 또 분리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관심사죠. 셀트론 그룹에게도 상당한 관심사일 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좀 볼게요. 지금 이 노바티스가 분사해가지고 이 바이오시밀러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200명을 신고 이게 굉장히 좀 이쪽으로 박차를 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이 2차 웨이브로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도 스피노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뭔가 집중도 있게 뭔가를 해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도스는 이제 향후 10년간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을 3배 증가시킨다는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되 24년 1분기 중 중동, 아프리카, 24년 2분기는 아시아 태평양, 24년 4분기 유럽 진출을 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서 뭐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도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도즈에서 이제 낸 그 설명에 그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제네릭 쪽으로 이제 79%고 시밀러 쪽은 이제 21%. 제네릭은 이제 성장률이 좀 낮죠. 그래서 밸류 평가를 많이 못 받을 거가 이제 당연하고 지금 보면 이제 그 매출 비중 자체도 지금 뭐 유럽 쪽에 이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 이제 글로벌 이제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아시아, 태평양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아까 좀 약간 잘못 얘기했구나. 전체 매출에서 이제 50%가 이제 유럽이다. 바이오시밀러의 절반이 유럽이 아니라, 그건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도즈의 이제 목표는 결국 이제 제네릭 파이프라인 400개 이제 이상, 뭐 5년 내로 이제 2배 이상, 그리고 5년 내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24개까지. 그리고 5년 내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비중 5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셀트론 입장에서도 강력한 좀 경쟁자로 올라서는 집중도 있게 지금 사업을 펼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산도즈 입장에서도 지금 그 제네릭 쪽보다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이제 성장 비중을 이제 크게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은 22년부터 31년까지 연평균 20%의 성장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네릭 쪽 5%. 그러니까 이쪽 제대로 하려고 바이오시밀러 쪽 제대로 하려고 분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매출을 높여야 결국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성장에 대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산도즈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는 셀트론도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주요 이제 지역별 플레이어들의 이제 지역별 매출 요걸 이제 보면 산도즈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노바스타가 어차피 이제 스위스 회사니까 아마 그쪽에 대한 영업력을 아마 유리하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이제 중국 이제 북미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아마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산도즈는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 유럽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죠. 미국에서는 4위권 정도, 뭐 그 셀트론보다 낮은 어떤 위치에 있을 거고요. 독일에서 1등,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데서 1등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그래서 뭐 재팬 이런 데서도 지금 사실 셀트론이 굉장히 앞서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경쟁이 그래도 좀 산도즈가 분사한 거는 경쟁이 좀 더 격화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되고 유럽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4위권입니다. 4위권에 어떤 위치에 있고 캐나다에서는 한 2위권 그래도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도즈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을 대폭적으로 키우기 위한 분사를 결정했고 이건 이제 셀트론 그룹 입장에서도 좀 경쟁적으로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